수능 코드 연속 확률 분포를 이해하고 확률을 구할 수 있는가? 1.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첫 번째,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초침은 연속적으로 움직이므로 임의 x, 이거는 초침이 위치할 수 있는 그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이제 무수히 많은 x가 될 수 있겠죠. 위치를 잡을 수 있는데 대응될 확률은 0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점들, 시간은 연속적이니까요. 그 점들은 무한대라고 보고요. 특정한 위치는 하나의 위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0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수분의 개수로 들어가는 수학적 확률로 접근한다면 모든 확률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이것을 억지로 이산확률 분포로 접근한다면 시침의 입장에서 봤을 때 1시, 2시, 3시, 12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2개라고 보고 각각의 확률은 12분의 1이니까 억지로 이산확률 분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시간은 연속적이니까 이 사이의 값들도 무수히 많이 가질 수 있죠. 변수가 바로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확률은 0이 되니까 확률의 총합이 1이 된다는 그러한 기준의 모순이 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여기 나오는데요. 확률 변수 x가 구간 0,12의 임의 값을 취할 확률은 1이다. 지금 이 전체 넓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하학적 확률을 적용하면 어디든 간에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죠.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확률은 다시 이 전체를 1로 본다면 구간 1,2에 대한 이 영역을 다시 전체에 대한 비율로 환산해서 12분의 1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특정한 위치는 확률이 0되니까 기하학적 확률을 적용하여 전체 넓이를 1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이 넓이로 나오니까요. 그것을 확률로 인정하면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균등한 분포죠.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과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들이 모두 같으니까 균등하지만 어떠한 다른 경우에는 여기 들어갈 확률이 여기 들어갈 확률과 같다는 보장은 없죠. 따라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어떠한 함수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함수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동일한 간격에 대한 이 넓이들이 성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y는 fx를 이 함수, 이것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를 동반해야 되고요. 이 구간도 동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는 이것의 넓이가 넓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는 주어진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성질을 만족해야만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항상 연속 확률 분포를 공부할 때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구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동반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0 이상이 돼야만이 그 구간에 대한 넓이가 양수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한다고 할 때는 적분을 활용하면 됩니다. 전체 넓이를 1로 만족시키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으니까요. 이 자체가 0 이상 1 이하가 되는 어떠한 값이 되고 그 값이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면 x가 a 이상 b 이하에서 정의되는 함수 fx에 대하여 fx는 0 이상, 오케이. 그리고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ab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돼야만 한다. 이것이 확률 밀도 함수의 요건입니다. 한편 아까처럼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이 부분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전체가 1이니까 이것이 보통 진분수가 나와서 그 자체가 확률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적분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확률은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x가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은 1이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알파, 베타에 대하여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는 적분하면 되고요. 그 확률 값은 0 이상 1 이하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 a, b를 잘라본 거죠. x1, x2, xn-1로 이 지점을 정해놓으면 n개의 구간으로 분할되어지고 얻어지는 모든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의 합, 이것들의 합은 1이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면, 즉 이와 같이 정의된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의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이때 함수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 하며 x는 확률 밀도 함수가 fx인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산확률 분포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 온도나 시간, 연속적인 변수일 때, 그때는 이산확률로 접근하게 되면 확률이 0이 됩니다. 따라서 기하학적 확률을 적용한다. 그러려면 y는 fx라는 어떠한 간격에 대한 간격에 대한 그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모두 균등하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그 함수를 동반해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범위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넓이니까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랬을 때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를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넓이는 1 돼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